안녕하세요. 텍스몬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고요. 텍스몬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SNS 계정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중에 사용하시는 SNS 계정을 활용해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홈 리스트라는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홈이라는 거는 가족 단위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내 가족의 정보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서 입력해 놓게 되는 하나의 단위를 뜻합니다. 여기에 홈은 한 개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 가족의 세금을 계산해 보고 또 내 부모님 집의 세금을 계산해 볼 수도 있고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그게 아니면 형제 자매나 또는 주변의 지인들의 세금을 대신 계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홈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홈 만들기를 클릭해 보세요. 홈의 이름은 본인이 홈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일단 이런 식으로 하나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장을 누르면 바로 가족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먼저 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에 있는 본인을 먼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세대는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 있는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입력하는 게 반드시 세대주여야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본인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름도 구별할 수 있는 이름을 아무거나 써주면 되고요. 먼저 나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시고요. 먼저 나를 입력을 하고 나면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 자녀 등등을 추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배우자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생년월일까지 입력하고 저장 눌러줍니다. 자녀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녀 추가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자녀의 생년월일까지 입력해 줍니다. 입력이 완료되셨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화면 눌러주시면 부동산 정보를 입력한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동산 정보는 우리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게 되고요. 먼저 부동산 정보 입력하기를 클릭해서 부동산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이름도 본인이 식별하실 수 있는 간단한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주소를 이용해서 집을 검색하게 됩니다. 이때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셔도 되고 번지수로 주소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파트 이름을 검색하셔도 됩니다. 현재 텍스몬은 아파트로만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향후에는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도 커버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일단 먼저 가장 유명한 아파트 중에 하나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때 도로명이든 집원이든 주소를 하나 클릭해 주시면은 단지명 리스트가 나오고 여기서 단지명에서 선택을 하시면 동호수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되고요. 백구동 502호 정도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 고르시고 나면 선택 완료를 눌러주시고요. 전용 면적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여부는 옆에 있는 도움말 버튼을 눌러 보시면 지금 어느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서울은 전 지역이 다 조정 대상 지역이죠. 예.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여부는 마찬가지로 도움말 버튼을 눌러보시면 어떤 집들이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세무사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일단 이 경우에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니므로 아니오를 선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의 종류는 일반 아파트인지 아니면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그러니까 추진 중인 아파트인지 또는 분양권과 입주권,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분양권과 입주권으로 형태가 바뀐 주택인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는 일반 주택이고 일반 주택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택하시고 나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언제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다든가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면 증여는 언제 했는지, 그리고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거주를 했는지 등의 변경 이력을 입력하시게 됩니다. 변경 이력 입력하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수, 증여, 취득, 매도, 증여, 임대 등록, 거주 기간 등의 메뉴가 나오고요. 매수하는 걸로 했으니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매수했던 날짜는 최근에 가장 부동산이 저점이었던 시점이죠. 2013년. 매수자는 그 당시에 누구 명의로 샀는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100% 본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대략 시세가 13억 정도 했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이때 만약에 배우자와 50대 50의 공동 보유로 매수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지분율 50%만 입력하시고요. 매수가도 실제 전체 매수가의 50%인 이 경우는 6억 5천만 원이 되겠죠. 6억 5천만 원만 입력을 하시고요. 이 행위를 그러니까 본인 기준에서 한 번, 배우자 기준에서 한 번, 그렇게 두 번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매도자는 누구에게서 샀느냐인데요. 세대원 내부에서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시장에서 바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3자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시고 나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를 2013년에 매수한 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를 등록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지분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든가 하는 식의 실제로 발생했었던 변경 이력을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이번에는 매수한 것만 저장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계속 추가를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금을 조회해보는 화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답게 세금도 만만치가 않죠. 지금 단독 명의로 보유했을 경우에 2019년에 재산세 523만원, 종부세 208만원, 합이 1년에 보유세만 73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과거에 얼마를 냈었고 지금 미래에 얼마 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는 위에 시작 연도를 과거로 돌려서 보실 수도 있고요. 더 미래로 가서 지금 표에서 표현이 되지 않는 뒤쪽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화면에서는 총 5개 년도만 보실 수가 있는데요. PC로 접속하시면 이 화면에서 총 10년치 데이터를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연도별 카드는 해당 연도에 얼마씩의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지를 계산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표로 해당 아파트마다 그 당해 연도에 지금 이 위에 있는 카드를 클릭해 보시면 해당 연도에 해당되는 숫자들로 바뀌게 되고요. 그 해당 연도에 지금 저희가 추정해 놓은 공시가격과 그 다음에 소유자별로 각각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스템에서는 공시가격이 해마다 5%는 상승하는 걸로 지금 계산을 하게 돼 있고요. 지금 사실 올해 주택가격이 오른 거를 감안해 봤을 때는 좀 낮아 보이죠. 나중에는 이거를 개개인이 각각 변경해 보실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에 향후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저희 서비스의 가장 특징 부분인데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시뮬레이션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 외에 추가로 더 샀을 경우에 내가 내게 될 세금이 얼마인가,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경우 지금 100% 보유하고 있는데 50대 50으로 나눠 내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보유세가 어떻게 바뀌는가 등등의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려보시면 지금은 시뮬레이션이 없고요. 신규 매수 버튼이 보이시죠? 신규 매수, 그러니까 추가로 집을 더 사면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되는가 확인해 보시려면 신규 매수를 클릭하셔서 조금 전에 부동산 정보에서 입력하셨던 것처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가장 화두죠. 부부간 지분 나누기를 통해서 종부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정말로 세금이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본인이 100% 가졌다고 입력했었던 부동산을 선택하고요. 증여를 합니다. 증여 날짜는 2020년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100%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 50% 지분을 증여하죠. 이때 증여가액은 시세를 입력하셔야 되고요. 지금 시세가 약 한 28, 9억 정도 하는데 30억이라고 추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분율이 50%니까 30억의 절반인 15억의 증여가액으로 증여를 합니다. 지금 이 집은 한 채만 갖고 있고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전세가 껴있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세가 껴있거나 또는 대출을 승계시킬 경우에는 밑에 전세 금액 또는 대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부담부 증여, 즉 전세나 대출을 끼고 증여하는 계산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증여받는 사람으로는 배우자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지분율 50%를 15억에 배우자에게 증여해 봅니다.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다시 밑에 지금 입력이 끝난 거를 확인하셨고요. 화면을 위로 올려서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 범례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지난 실색선이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전에 세금이고요. 주황색이 시뮬레이션 한 후의 세금인데 지금 2020년에 증여를 하고 났더니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세금이 보유세,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가 있고요. 해당 버튼을 한번 클릭하실 때마다 해당 세금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를 껐고요. 증여세를 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양도세는 지금 발생한 게 없으니까 변화가 없고요. 보유세만 보시면 2020년에 증여를 함으로써 해마다 발생되는 보유세가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에서 연간 1,338만 원이던 게 시뮬레이션 후에 893만 원으로 꽤 절감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15억을 증여하셨기 때문에 2020년에 증여세만 2억 1천만 원이 나옵니다. 사실 별로 효과적인 증여라고 볼 수 없겠죠. 그리고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3,394만 원이 나옵니다. 보유세를 절감하는 거에 비해서 취득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닥 효율적인 증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 증여를 약간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다 그러면 증여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6억에 맞춰서 지분 20%만 한번 증여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위에 올라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까에 비해서 취득세를 제외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보유세 쪽은 절감이 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다만 지분이 일부밖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유세가 아까만큼은 절감이 잘 안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신규 매수를 해보실 수도 있고, 매수 또는 매도 시점을 편하게 연도별로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진행했던 시뮬레이션을 이 슬라이더 바를 이동함으로써 바로바로 변경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혼합해서 자기에게 가장 적절한 행동을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간략한 텍스몬 사용 설명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